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요. 최대 0.2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요. 최근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출이나 16일 이전 대출 신청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 이후에 신청분에는 영향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정보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고민 상담 시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시간 잘 빨리 갑니다. 네. 최근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이사님,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이라는 것들이 참 큰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환수제가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커질 것 같고 또 그에 반해서 그만큼 좀 빨리 속도가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7년 재건축 시장 현황과 함께 유의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강남 쪽 그 개포단지부터 시작해서 반포라인 재건축 시장에 많이 투자하셨는데 결국 재건축 투자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추진이 설립부터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사업 시행인가 또 나중에 최종 입주 때까지 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 말로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 분위기에 따라서는 2018년 이후로는 다시 유예가 안 되고 적용이 되면은 쉽게 해서 추진이 설립 이후에 그 자산 가치가 앞으로 그 입주 때 그 가치에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조합원당 한 3천만 원 이상 되면은 최대 50%까지 그 국고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환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조합원의 어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단지에서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또 조합원들의 어떤 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이제 그 신탁 방식으로 해갖고 시간 자체를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재건축의 무엇인지 재건축의 현황 또 재건축의 어떤 투자 시 유의사항 4가지를 꼭지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에서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하면서 뭐 도로도 나오고 기관 시설까지 이렇게 확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고 재건축 같으면은 그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같이 그 주거지를 1대1 아니면 그 세대수를 늘려갖고 그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 이렇게 쉽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재건축 지역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어떤 시점입니다. 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 왜냐하면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4년 말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그 폐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강남권 같은 데 보면 일반 분양가를 상당히 뭐 4천만 원 이상 고분양가라도 작년 같은 경우 다 분양 아주 비율 높게 됐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올해 작년 11월 3일이죠. 주택 그 정책이 좀 그 이후로 하강 국면이면서도 재건축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시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가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이제 2017년 그 12월
말로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조합원 어떤 그 투자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에 왜냐면 한 3천만 원 이상 그 수익이 발생되면 50% 최대 50% 이상 그 세금으로 이렇게 내면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아니면 그 서울시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현재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거나 인가 이후의 시점 아직 사업 시행인가가 안 떨어진 저 단지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 결국은 그 무상 지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상 지분율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의 그 대지 면적하고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 보통 한 150% 이상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10평 같으면은 한 분양평 15평 이상 이렇게 받아야지 수익성이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이렇게 단계되면은 그 나올 수 있으나 그간에 그 주변 아파트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하시면은 그리고 서울시의 뭐 크리노머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그 부동산 포럼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단지의 그 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대지 지분하고 무상 지분율이 그 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관건에서 그 주공 아파트에서 5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상계나 목동 같은 경우 투자 가치가 있고 또 개포 같은 데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게 그 5층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가격도 많이 상승했는데 앞으로 이제 5층 아파트는 거의 뭐 재건축이 이루어졌거나 재건축이 임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10층이나 15층 중층 정도가 이제 기로에 쓴 게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파트 이제 재건축으로 갈 건지 그래서 수익성 같은 경우는 꼼꼼히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우리나라 시스템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제하고 도급제가 있는데 지분제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급제가 우리나라 90%가 도급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분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는 그 리스크를 갖고 가지 않고 시공사가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조합 그 일반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그 염려가 생기면은 그만큼 그 시공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고독 4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제인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그 지분제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도급제 같은 경우는 건설사는 그야말로 저 건설만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리스크든 이익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이렇게 거기에 책임지거나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방식은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분제의 어떤 그런 쪽으로 흐름이 좀 많이 신경 썼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도급제 쪽으로 해서 조합원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부분이 많았다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보시면은 그 수도권 특히 전체가 한 486개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가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 이번에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 신청까지 들어가면 인가 신청까지가 보면은 12월 31일까지 돼야지 재건축 추가이익 분담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단계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이제 이쪽은 이제 추가이익 그 환수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쪽에 해당되는 그 조합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속도를 빨리 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이 없게 하냐 그게 조합의 역량이고 또 힘든 부분 같은 경우 아직 그 조합이 설립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신탁사를 이용해서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64개 단지가 지금 현재 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탈피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이제 보시면 개포 주공 4단지부터 개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이제 그 12월까지 보면 관리처분 그 처분 계획 신청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당 사항 없다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핫 이슈면서 관심 많는 곳이죠. 잠실 5단지나 반포 주공 1단지 또 보면은 그 신반포에 보면은 그 3차 7차 같은 아파트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데입니다. 이런 데는 빨리빨리 사업 시행 인가 들어가서 관리 처분 계획
신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뭐 반포 쪽 같은 라인에서도 보면은 신반포 2차 같은 데는 신탁 방식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이죠. 보면은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예비 신탁사를 이렇게 선정해서 속도를 배가시키려고 그 이유는 이제 추가이익 환수제로부터 탈피해서 그만큼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시키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차트 보여드리면 네. 잠시만요. 제가 한 컬럼을 봤는데요. 2017년 재개발 시장하고 이제 재건축 시장에 좀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네네. 또 기사도 봤거든요. 아, 그만큼 그렇습니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좀 중요한 오늘 이슈일 이게 것 같습니다. 차트가 잘 안 넘어가는데 네. 지금 제가 저 재건축 방식과 신탁 방식 그 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보통 조합 방식 기존에 가는 방식이죠.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설립돼서 조합 설립 같은 경우 한 75%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 단계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뭐 길게는 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신탁사 이제 주민의 어떤 동의율을 일정 동의율을 받으시면 신탁사를 끼면 신탁사가 이 부분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그 사업 시행인가까지 보면은 1에서 보통 3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나 이번에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탁사를 예비 신탁사를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빨리 지금 그 관리 처분 그 총회 가까이까지 이제 가서 분양가 상한제 뭐 최대한 이익을 누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 자체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는데 이 단계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기존의 조합 방식 같은 경우 단점 같은 경우는 그 주민 간의 의견 통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 있고요. 따라서 이제 협상 창구의 단일화 문제나 아니면 집행부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존의 이제 방식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탁 방식 장점은 결국 신탁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그 전문 지식 갖고 있는 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속도가 보통 그 1년에서 한 3년 단축하기 때문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그 자유롭고 그쪽에 어떤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신탁사를 가는데 다시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도정법이 바뀌어갖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시간이 진짜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는지 아직 그런 선례가 없고요. 또 이제 수수료 문제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갖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재건축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결국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무상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그 용적률이라 하죠. 용적률 한 160% 이하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 가치가 좋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체크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재건축나 재개발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그 집단 대출 심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금 대출 같은 경우 강화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나중에 보면 그 투자하셨다고 보면은 중간에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수익도 보시는 분도 있지만 리스크를 안고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매도자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고 싶으신 그 매도자가 조합원 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2014년 말에 그 부분이 좀 완화돼 갖고 한 조합의 세 채까지 조합원의 어떤 근데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세 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세대가 그 세대당 세 채가 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당연히 땅값이 이제 좀 크고 부지가 큰데 투자 수익이 많이 나오신다 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0가구 이상, 수도권은 1000가구 이상 그 단지에 투자하셔야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 자치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요. 단지 크기에 비해서 이제 그 가구 수가 적은 곳, 결국 대지 지분이나 무상 지분이 큰 곳을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관리처분 인가전 단계에서는 그 예상이 검토 투자하셔야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막상 들어오시면 가치가 이렇게 상승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신 후에 투자하실 필요 있겠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
시장 그러니까 단지가 올 상반기 전에 끝나는 단지를 투자하셔야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최고 마지막으로 소송이 진행 중 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가 많은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들어가고 또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부터 부담이 덜 되는 지역 투자하셔서 투자 어떤 수익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17년 재건축 시장의 현황과 더불어서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요,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발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좀 여러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쪽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2018년부터 이렇게 부활이 된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나만의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준목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부동산이 서울은 지금 급매물이 다 어느 정도 소진되고 호가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시장의 봄 시장은 괜찮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가 그 안정성과 투자성 있는 매물 소개 많이 하고 고민 상담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 보시다가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대표적인 수익성 부동산의 아주 무량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매물은 지금 다 중공검사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고 현 위치 또 투자 대상인지 꼼꼼히 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매물이라 보겠습니다. 위치는 2, 3호선 교대역에 인접해 있고요. 층수는 5층 중 2층이지만 6m 도로 이렇게 코너길입니다. 그래서 조망권과 일조권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2017년 1월 이제 거의 목전에 뒀다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16제곱미터이고요. 전용은 35.7제곱미터 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이상 돼 있고요.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잔금 때 이렇게 저희가 세입자 맞춰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거셔도 큰 리스크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대출 이용하시면 9천만 원 이상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1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건물은 지금 다 젖었습니다. 다 지어졌나요? 네, 지금 네, 신청, 정말 신축 신청 매물입니다. 들어가고, 자,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은 당연히 임대 공실 걱정 없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본 지역 같은 경우 아주 풍부한 임대 수요면서도 강남권에 안정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입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변에 법조타운이나 아니면은 테헤란로 또 서울교대, 서울고 서초구 어떤 직장과 학군이 아우르고 편의시설이 이렇게 다 포진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 가격도 올라가고 또 공실 걱정 없는 그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본 지역 인접해 있는 반포나 뭐 서초 무지개 아파트 좀 떨어져 있는 개포지구까지 계속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세입자들이 직장 문제나 학군 문제 때문에 멀리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 개발 호재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도 상당히 우량인 지역이지만 주변에 강남권에 있는 여러 개발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가치에 따라서 가격 상승되는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서초구 서초동 하면 많은 분들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향후의 개발도 기대가 되고 현재 가치도 좀 높게 평가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매물을 살짝 살펴봤더니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과 인접해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2호선, 3호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참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입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지도 보셔서 딱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된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사실 와 보시면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교통 먼저 말씀드리면 2,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 있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도 도보 한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3m 지금 삼정 주거 지역이거든요. 교대에서 한 50m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그 여러 가지 그 학교 시설 개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보험 매물 같은 경우 6m 도로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나 일조권도 괜찮고 편의시설도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도보 한 10분 거리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임차인들 선호하는 가장 그 대격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 수요 걱정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의 그 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남권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서울교대. 서울교대 근처는 임차 서울 4년제 대학 중에 임차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몇 번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된 임차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서울고나 서초고 같이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까지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 성모병원이 인접해 있고요. 여러 가지 녹지 공간이죠. 그 우면산이나 아니면 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뭐 도보 한 1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거 시설과 편의시설 또 환경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남권 안에서 이 상권과 학군이 모두 잘 갖춰진 곳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도 잠깐 보셨겠지만 강남이나 뭐 양재, 교대까지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또 호재까지 많기 때문에 서초구가 더욱더 뜨는 게 아닐까 싶은데 호재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호재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만 정리해드려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보면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서리풀공원이 그 위에 정보사 부지가 이전돼 있습니다.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오면 예술의 전당 이상 되는 그런 문화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문화 시설에 현지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밑에 정보사 터널이 2019년 초 개통 예정입니다. 강남권의 유입 인구 가장 그 초비에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유입 인구에 따라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가 제3의 롯데로 이렇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 본관보다도 한 1.6배 이상 되는 연면적 롯데 기관에서 4만 명 정도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뭐 임차나 이쪽에 실거주로 이렇게 많이들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료와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에 한 3, 4분 거리에 있는 남부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복합 문화시설과 더불어서 복합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혜택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본지역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본지역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되면은 녹지공간과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지역 그 가치는 더 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초구가 갖는 이 부동산의 지역적 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향후에 집가 상승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신축인데요. 건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시면 되겠지만 강남권의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와 비슷한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 내장 대리석으로 마감했고요. 또 이 건물 간 건물 그 사이가 상당히 서초구는 그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없고요. 또 조망권이나 일조권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 주차장과 더불어서 그 편의 시설이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그 커피숍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대원들 보면 만남의 장으로서도 이렇게 안정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가전가구 풀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천정 에어컨 같은 경우 냉난방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그만큼 아파트 못지않는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안정성까지 확보돼 있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나 CCTV에 꼼꼼히 아파트 못지않는 그런 퀄리티를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건물 자체가 신축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이쪽 주변 보면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새로 지어진 신축이 당연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액을 조금 살펴볼게요. 금액은 어떤가요? 네, 현재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1년 전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새로 사셔갖고 분양하게 되면 한 3억 4, 5천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는 건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저희가 세입자 이렇게 맞춰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대출 최대한 이용하시면 9천만 원, 연 한 8%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매물이었는데요. 향후 전망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와 보시면은 주변에 강남권도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오래된 다세대가 이렇게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헐어지면 그 다세대가 들어오면 경쟁 상당해서 했는데 본 매물은 이렇게 새로 신축될 그런 매물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서초동 매물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인 교대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5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1월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5.7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2천만 원, 대출가액은 2억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엔 2억 8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11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엔 4천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 시에는 9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연결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용산구 한남리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본 매물을 사시면 20평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에 인접해 있고요. 앞으로 보면 신분당선역이 생기시면 초역세권으로 변모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2층 중 지하 1층이지만 그 예상 감정가 상당히 높이 나와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1986년도 된 아주 오래된 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곧 허물어져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41.2제곱미터, 전용 35.15제곱미터이고요. 매매 금액은 6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임대는 현재 전세 3천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실투자금은 2억 2천만 원 갖다 앞으로 한 5, 6년 뒤 입주 시에 한 5억 가까이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입니다. 권리이면서 주택이기도 한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뉴타운의 매물 선정해 주셨습니다. 왜 선정을 해 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남뉴타운은 강남권을 능가할 앞으로 서울의 최고 주거지로 이렇게 변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가치 뭐 어떤 분들은 지금 투자 시기가 좀 늦지 않았냐 그러는데 거의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는 강남권 능가이기 때문에 일정 어떤 그 시세 차익이 아니라 큰 시세 차익이 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당연히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근거가 주변에 있는 한남더일과 애인주택지가 지금 최고의 분양가로 돼 있고 또 분양될 예정입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시세의 어떤 분양가가 형성되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같은 경우 조합원한테 그 다 배가 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본매물 같은 경우는 평수도 높고 그 공동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예상 감정가가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수익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고 그 수익도 상당히 크지 않겠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본 지역 같은 경우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9일 그 공람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되면은 내년 말 정도 관리 처분 인가가 나지 않겠나. 그만큼 사업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눈여겨봐야 할 부동산 투자처가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라고 하죠. 이 재개발 단지 중에서도 한남 뉴타운처럼 속도가 빠르거나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워낙에 자리하고 있는 터가 좋아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입지는 딱 지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서울의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주는 중심이면서도 한강을 남쪽으로 보고 남산을 바로 배산으로 하고 바로 옆에 미군 부지가 81만 평 생태공원 그야말로 앞으로 그 주거지는 환경권이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우려하는 지역이면서도 교통도 상당히 현재도 좋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이나 아니면 경의중앙선 한남역 한 도보 한 6, 7분 되고요.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개통되면 바로 인접한 단지에 초역세권으로 변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나 강북권도 오면 한 10분 내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한강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착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가장 받는 게 강남권보다 더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낮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고요. 이태원길이나 경리단길 또 대사관 한 53곳 이상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만큼 주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현재도 보면 노후도가 돼 있지만 그만큼 서울에나 외국 관광객이 알아주는 그런 지역이 한남 뉴타운 인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천향병원이나 리움미술관 또 용산국제학교 여러 그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가장 그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면은 지금보다 더 배가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 보겠고요. 강남과 도심권 진입도 상당히 좋은 아주 서울의 중심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포 한강진과 딱 맞은편에 접해 있어서 정말 강남 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사실 이 뉴타운 지역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또 호재들까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기를 네, 좀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앞으로 용산구가 상당히 크게 발전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신데 이제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은 강남을 능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 많이 그렇게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미군 부대가 올해부터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되면은 여의도만한 한 81만 평의 생태공원, 미국이나 유럽의 유사한 도시에 가장 선도하는 그 주거지 최고 주거지는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당연히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의 그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접해 있는 유엔사 수송사 부지가 그 쪽에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큰 멤버드급 업무 시설로 들어오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 1순위가 한남 뉴타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린 이유가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7개 권역으로 나가고 세계 유세 도시의 주거지보다도 더 좋고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현재 7개 권역으로 해서 서울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브랜드 가치화시키는 단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 시행 인가까지 떨어져서 앞으로 5, 6년 또 아파트가 입주되면 그 가치는 상당히 뛰어나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용산 국제 업무 단지 차량을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가 결국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보면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홍콩보다도 더 큰 구명허브가 들어오면 당연히 한남 뉴타운 주거 1순위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나 아니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네 가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만큼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한남 뉴타운이 이제 잘 합의가 됐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꼼꼼한 합의하에 또 멋진 그림을 그려낼 전망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투자 금액이면 가능할까요? 네, 현재 매매 금액은 6억 원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임대는 전세 3천에 세입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출 최대 3억 5천 받으시면 2억 2천만 원 그 투자하셔갖고 앞으로 한 5, 6년도 입주 시에 3에서 5억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현재 25평 아파트를 조합원은 한 5억 5천에서 6억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9억 이상 현 주변 시세 같은 경우 한 12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한 5억 이상 이렇게 수익이 예상되지 않겠나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 한남동 주변 보면 사실 되게 고급 아파트 주거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매물의 좀 미래 가치를 평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동일 수급권의 또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견주면 향후에 좀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께서 바라보시는 전망 좀 살펴볼까요?
뭐 입지나 개발 호재나 상당히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다 고점 많이 알아보시는데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인가 떨어지면 단계별로 가격 상승될 여력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길게 입주 시까지는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입주권을 사시면 앞으로 한 3억에서 5억, 5, 6년 뒤에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2층 건물 중에 지하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86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41.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5.1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6억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보증금 3천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5천만 원, 실투자액은 2억 2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또 컨설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전화 연결, 전화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성동구 옥수동의 현대아파트 네. 42평을 사둘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 궁금해서요. 네,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받으신 이제 투자처가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고요. 네네. 평형대가 조금 크네요. 42평형대 바라보시나 네네, 봐요.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저희가 전망을 조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목적은 뭐 투자로 가실 것 같은데 지금 40평 가격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한 8억 5천 정도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시세 현황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한 8억 5천 선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네. 8억 5천이고 여기는 지금 1990년 됐으니까 아직 재건축은 되려면 시간이 좀 약간 더 있는 건 아시죠? 네, 뭐 90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네네. 조금 시간은 남아있죠. 나 네. 상당히 잘 알아보셨네요. 잘 알아보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여기가 투자하시려는 목적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이제 재건축까지 쭉 가셔갖고 시세 차익을 네, 남기시려 그렇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30평대 가격은 이 단지가 지금 30평, 40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30평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한 6억 후반대라서 뭐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이제 네네네, 그렇죠.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시면 이제 그 대지가 네. 더 넓기 때문에 네, 추가 맞아요. 분담금이 작을 것 같아서 이제 하시려는 거죠. 예, 예. 그럼 제가 일단 그 입지 보고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지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선생님 이제 투자하고 싶은 데가 이제 옥수 현대 아파트고요. 지금 네. 옥수동 그 한강변 있는 옥수동 쪽에 11월 3일로 그 서울시도 주택 거래나 아니면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서울시 푸르지오나 이쪽에 보면은 한남 하이츠 비롯해 갖고 가격 폭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 투자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 같은 이제 네. 옥수역의 초역사권에 위치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네. 그 한남 하이츠 아파트 때문에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남 하이츠가 작년에 그 구역 지정이 돼 갖고요. 여기가 네. 이제 재건축이 그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80제곱미터죠. 전용 80제곱미터 약 30평대 뭐 28평 같은 경우가 한 뭐 9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대 수가 지금 12층이고 용적률이 한 14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 있어 갖고 이쪽 때문에 그 또 한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
교통 문제 또 도망 주변에 여러 가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옥수현대를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옥수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그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쪽엔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이 위에 보면 금호역 가까이 보면은 저 그 옥수 극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극동 네네. 아파트가 지금 한 용적률이 한 210%가 넘거든요. 그래서 옥수동 극동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층을 18층 3계층제 해서 일반 그 분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 네네. 그 분담금이 많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옥수 현대 아파트가 200% 용적률로 제가 체크해서 알고 있는데 200%면 지금 한남더일하고 한남 쪽에 하이츠하고 그 옥수 극동하고 어떤 중간 정도 이렇게 그 용적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건축을 되더라도 큰 그 일반 세대 그 분양 분량은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한강을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선도적인 그 입지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재건축의 어떤 그런 그 과실이랄까요 일반 분양이 많이 이루어져 갖고 거기다 어떤 그 조합원 그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이용하시고 전세가 한 6억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 네. 이용하셔갖고 자기 자금 좀 있으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보셔갖고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시간을 짧게 보셔갖고 어떤 그런 단계 올라가갖고 그 투자 가치는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투자 접근 방법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냐에 따라서 본 매물의 투자 가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고민,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저기 양천구 신정 푸른마을에 2단지 네. 21평을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 봐요. 네네. 예. 혹시 그럼 말씀하신 이 푸른 마을 2단지 같은 경우 21평형이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하고 있는데 예. 직장이 이제 김포 근처라서 네네. 가깝고 투자 금액도 많지 않아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투자처 과연 어떨지에 대한 전망 저희가 분석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네, 어떨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21평을 지금 그 매매가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죠? 2억 6천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2억 6천이요. 네네. 서울 시내 지금 현재 그 평균 아파트가가 한 5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예.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공항가 갖고 또 전철역이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시세보다 이제 그 저렴한데 아무래도 뭐 실거주 목적이라도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시면 좋을 거 네, 아닙니까? 가격이 그죠? 오르면 좋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정리해드리면은 지도 입지를 한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신 데가 지금 그 투자 생각하고 계신 데가 여기 그 푸른마을 2단지인데 푸른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이나 아니면 학교가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 자녀들 뭐 갖고 있는 그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중학생 대상 부모들한테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시니까 한 2억 6천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계속 이제 그 리스크가 이제 전철역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 전임원과 아마 이쪽에 계시면 이제 김포까지 공항까지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실거주는 괜찮으신데 단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쪽에 신정 재정비 촉진구가 지금 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데도 있지만 계속 그 재개발로 이주하고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에 그 롯데 캐슬 같은 경우 2014년 말에 입주한 데가 25평이 약 4억 2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만큼의 어떤 가격 상승은 안 되는데 이 전체적인 이제 저평가 받은 부분이 있고 또 그 지금 아직 그 계획이고 실행된 건 아닌데 이쪽에 이제 그 목동 경전철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가격 상승은 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뭐 큰 가격 상승은 기대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직장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실거주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마 이제 그 직장과 가깝기 때문에 대한 실거주는 좋지만 큰 시야 차익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수도 네.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조금 아쉽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 저희가 조금 해결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일 아파트 32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는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왕십리동 텐즈일 아파트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호재와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참 터가 네, 좋은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미 보유 중이시고요. 이제 매도 시기가 조금 궁금해진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좀 직접 전화가 오셨으면은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보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냐면 이쪽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최근에 그 센트라스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지만 하왕산리 왕십리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가 텐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2014년 입주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2평 정도가 지금 한 그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층이 몇 층인지 모르시겠지만 저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매도 타임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통이나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2호선이나 저 위에 그 1호선 그리고 2호선 그 신설역이죠. 여러 가지 그 역도 보면 한 5분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또 이쪽에 보면 동대문이나 아니면 종로 쪽에 어떤 그 관광객이나 아니면 도심 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이쪽에 이제 그 이번에 그 센트라스 같은 경우 전세 끼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전세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이렇게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가격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텐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뭐 보합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중층 이상 로얄층 같으면은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완비가 되면은 뭐 큰 상승은 아니라도 서울 시내 이렇게 그 주택 가격 올라가는 만큼의 어떤 상승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층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아파트 여러 가지 입주가 많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보면 가격이 이렇게 보합세 내지 그 약간의 그 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저층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고요. 중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거주 하시면서 아니면 전세 이용하셔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시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입주가 그 수요를 이렇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시내 어떤 지금 그 약간 리스크가 거치면은 봄부터 가격 상향이 일부 되면은 약간의 상승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될 거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매물, 본 문의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이냐 고층에 따라서 투자의 조금 그 향후 가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문자 좀 받아볼게요. 자,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근처에 있는 10년 정도 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는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세대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10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일단 그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그 10년 이상 됐으면은 그 투자하실 때 얼마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파시고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일단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보통 저희가 6년을 보고 있는데 매번 감가상각이 돼갖고 그 자체가 보면은 그 투자금이 계속 더 들어갈 겁니다. 또 주변 이제 개발이 이렇게 뭐 재개발이나 그런 호재가 있어갖고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 대지 면적에 따른 어떤 그 가치가 이렇게 받아보시면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큰 그 아까 말씀드린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호재 가치는 없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의 주신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여러분을 위한 고민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연락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